뉴저지 트랜짓이 열차 기관사들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위원회가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 팍에서 민간 요법으로 11개월 된 아이를 사망케 한 7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한인 노부부가 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를 상대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 교체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열차 기관사들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5월 16일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미 비상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노조 소속 기관사들은 임금 인상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월 16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조 기관사들은 이전에 철도 당국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거절한 바 있으며 2019년 이후 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어제 뉴저지 트랜짓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십만 통근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 콜루리 뉴저지 트랜짓 회장은 사측과 노조 기관사들이 이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루리 회장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입장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에 따르면 노조는 연봉 $190,000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들의 현재 기본 연봉은 $89,000입니다. 노조 측은 뉴저지 트랜짓 소속 425명 기관사들이 인근 지역 평균 대비 20%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재 연봉의 2배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세카우커스 정션, PNC 아트센터, 우드브리지 센터몰, 해밀턴역 등에서 버스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콜루리 회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로 전환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에게 5월 한 달간 열차 탑승 1일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위원회가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생필품 구매도 줄이고 있는 실정에 더 이상 줄일 비용이 없다며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위원회가 시 전역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 대해 5년 연속 임대료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1년 계약은 최대 4.25%, 2년 계약은 4.7%에서 최대 7.7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 옹호자는 공개 발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거주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처음에는 2년 계약 기준 8%에서 10% 사이의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들은 노후화된 건물 유지 비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렌트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물주들의 운영 비용은 6.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인건비, 공과금, 기타 건물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특히 브롱스와 어퍼 맨해튼 일부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건물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재산세뿐 아니라 수도세, 하수도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들이 실제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맞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는 건물주들이 유지 보수 비용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가치 역시 상승하면서 수익은 12%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이웃 주민은 더 이상 줄일 비용이 없다며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위원회는 이번 여름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상안이 승인되면 새로운 임대료 인상안은 올 가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팍에서 11개월 된 아기의 변비를 치료해주겠다며 자가 처방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여성이 자택에서 시행한 민간요법이 결국 독이 됐던 건데요.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개월 된 아기 엄마 엠마 메디나 씨는 딸의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는 한 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거 과테말라에서 조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73세 엘리다 오펠리아 메디나 라모스. 라모스는 여아의 변비 치료를 목적으로 경구 주사기를 통해 마그네슘과 올리브오일, 물이 혼합된 액체를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액체가 아기의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며 아기는 경련 및 발작 증세를 보였고 즉시 911에 신고해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검시 과정에서 채취된 혈액 샘플에서는 높은 수준의 마그네슘이 검출돼 급성 마그네슘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라모스를 최고 30년형이 가능한 가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의학 지식 없이 혼합된 약물의 위험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또 부검 시 채취한 혈액 샘플이 오염됐던 것이 밝혀진 점, 외부 독성학자가 정확한 중독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1급 가중과실치사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라모스는 현재 3급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이며 검찰은 1년간의 보호관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오는 7월 11일 예정된 선거 공판에서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형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인 메디나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한 아동방임죄로 기소됐지만 이 역시 같은 날 혐의를 취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모스는 과거 과테말라에서 조산사로 활동했을 당시에도 환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약을 건넸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죽음 이후 세상의 짐을 모두 짊어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사망을 초래한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노부부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늑장을 피우던 보험사를 상대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무려 35개월간의 긴 싸움이었는데요. 배심원단은 보험사의 부당한 지원과 무응답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한인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8일 보험사인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인슈런스 측에 80세 박다롱 씨와 76세 박승란 씨 부부에게 총 46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박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2월 이 보험사의 주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소유주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 주거비용과 수리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자택의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담당자 교체, 거듭된 재감정 요구, 연락 회피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고 수리비 대신 월 4,000달러의 임시 거주비 지급만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부부는 견디다 못해 2022년 6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남편 박 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와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어렵고 정신적 혼란 상태도 자주 겪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이 필요했지만 보험사가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보험사의 늑장 업무 처리로 부부는 2층 구조인 아들 집과 모텔 등 부적합한 환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장기간의 불편한 주거 환경이 부부의 건강과 남편의 정서적 불안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보험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왔는지 주의 깊게 확인했고, 이날 진행된 최종 판결에서 보험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부에게 주택 누수 피해 수리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이 포함된 금액인 총 46만 3,075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인슈런스 측은 재판 내내 보험사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비용도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 교체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 테슬라 본업에 집중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테슬라 CEO 교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로빈 델홀름 의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테슬라 이사회는 전기차 사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 머스크의 역량을 굳게 믿고 있다며 CEO 교체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 이사회가 서치펌을 통해 차기 테슬라 CEO 후보를 추천받아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이는 고의적인 오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버디로 불리며 그야말로 백악관의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00일째를 맞는 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대규모 공무원 해임을 이어오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데다 그 여파로 테슬라 판매 실적이 급락했고, 또 트럼프 내각 인사들과 불협화음으로 고성이 오갔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머스크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크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견제를 당했을 뿐 아니라 테슬라 이사회의 축출 압박에도 내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회사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머스크를 직접 만나 정부의 업무보다 테슬라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민간기업 최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백악관에 고용돼 연방기관 구조조정 및 정책 수립에 개입한 데 대한 불만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물러나고 테슬라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의 실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머스크는 비공식적으로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81대 6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입니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2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 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5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성명에서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또는 해당 이념 및 조직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USCIS는 즉시 영주권 신청자, 외국인 유학생, 반유대주의 활동과 연관된 교육기관 소속자 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마스 등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과 관련된 지지 표현은 이민 혜택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간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신체적 괴롭힘이나 폭력 사례 역시 이민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 취득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였던 뉴욕시 어포러블 하우징 유닛은 앞으로 1년간 추첨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은 비어있는 어포러블 하우징을 가진 집주인과 중개인은
스트리리지나 크레이그스 리스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 웹사이트 플랫폼 등을 통해 해당 유닛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어포러블 하우징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시 어포러블 하우징 추첨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중개인은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일반 어포러블 하우징 추첨에 당첨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청자는 6개월치 급여 명세서 대신 1개월치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푸드스탬프 등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정보 외에 다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장애 여부도 여러 방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에서 학생들 간 괴롭힘이나 따돌림 문제인 이른바 왕따 피해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23-2024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포트리와 리치필드 등 주요 한인 밀집 학군에서 왕따 사건 신고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서 2023학년도에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가장 많은 43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포트리 학군에서는 30건을 기록해 30.2% 감소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학군의 경우 직전 학년도에 이어 왕따 피해 신고가 한 건만 접수돼 학생 간 괴롭힘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오니아 학군의 경우 왕따 피해 접수가 직전 학년도 10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의 왕따 피해 신고 건수는 주요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